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는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요. 운동도 너무 많이 해요. 오늘 스포츠 프리토크 주제는요. 최근에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과 제주와의 이제 경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요. 학생 운동 선수들이 굳이 수업을 다 들어야 하는가?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프로와 동일한 스케줄을 소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버지라고 불리는 해외 축구의 아버지 박지성 선수의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축구 전문가이신 한준희 의원님. 네. 네네.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제 정책적인 그렇죠. 난제이면서 딜레마스러운 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역대 이 히든 풋볼 저희 토요부 주제 중에 가장 무거운 주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 운동 선수들의 수업 시수를 채우면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강화돼 왔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제 좀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이번에 했던 그 멘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태까지의 현장의 불만을 뭔가 본인이 좀 대표를 해서 총대 맨 거죠. 총대를 메고 뭔가 그거를 이제 터트려 줬다라는 생각인데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현장의 여태까지의 불만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서너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뭐냐면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뭐 그렇게까지 수업 안 들어올 때도 가끔 이제 수업 들어오면 운동부 친구들은 거의 그냥 잤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도 큰 차이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지금 우리가 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불만은 아니 그렇다고 뭐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어차피 자는데 지식은 지식대로 못 쌓고 훈련은 훈련대로 못 하니까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양성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를 아마 제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입시 공부하는 일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은 요즘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비율이 상당수가 또 뭔가 학원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물론 이건 전부는 아닙니다. 적어도 일부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을 다 채우고 훈련을 예를 들어 뭐 축구나 야구가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앞에 하는 거는 이제 소용없어. 뒤에 하는 이제 훈련만이 이제 이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운동부 학생들은 몇 시간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운동하는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하루 종일 운동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니까 학교 끝나고도 학원 가고 그럼 운동하는 학생들도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앞에 수업 안 하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마 불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교육을 운동선수들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논리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프로 선수로서 정말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 선수의 확률은 매우 극히 작은 수치죠. 공부를 해둬야 만약에 그거 제대로 성공 못할 때 그 공부를 써먹어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가져오지만 현장에 이제 운동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입시 준비해서 대학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다 성공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죠. 거기서도 프로로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 공부를 해둬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입시하는 아이들은 다 성공하는 거냐? 아니다. 그거 해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하든 실패 확률은 어디에나 크게 존재하는 건데
다 할 거 하고 운동을 해라라는 이른바 이제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정책 예. 이것에 대해서 뭐 축구계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종목에서도 특히 이제 엘리트 체육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발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 반발의 논리 중에 한두 가지를 박지성 선수가 얘기한 거라서 사실은 뭐 박지성 선수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이야기를 물론 이제 화두를 던진 건 맞지만 박지성 선수 한 명의 그 멘트에 뭐 호불호를 너무 제기하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체육계에 굉장히 지금 해묵은 논쟁거리를 박지성 선수가 약간 끄집어낸 거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송재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야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또 야구 쪽도 이 어떤 그 화두와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어린 학생들 보면요. 예. 뭐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뭐 그 학부모님들은 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이제 현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선진국 예 많이 들었죠. 운동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 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차례 소개드렸습니다만 그쪽은 뭐 학교 다닐 때 뭐 B학점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뭐 대회 못 나온다, 네. 못 뛴다,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다 하잖아요. 가장 그쪽하고 큰 차이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인프라 차이예요. 하는 숫자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수의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실화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방식이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네. 이게 선수들이 다 성공할 수 없다, 프로 갈 수 없다, 또 프로 가서도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 선수가 나중에 나와서 그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뭐 우리 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하는 제가 부모도 봤어요. 음악하고 예를 들어서 미술하는 그런 이제 수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배우고 싶은 거 다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교습을 받던지 다 그런 식을 다 해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그걸 진짜. 학교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근데 왜 운동은 안 되냐? 운동은 왜 뭐 억지로 들어와서 들어야 되고 애들 자지도 않고. 네. 뭐 이게 도대체 뭐냐? 역차별 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저는 운동선수들은 따로 편성해 줘야 된다고 느껴요. 이 선수한테 맞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고등학생이다. 그럼 이 선수가 수학산에 들어가서 미분 적분을 듣겠습니까? 그쵸. 일반 학생들도 전전공부하는데 네. 수포자가 나오고. 미분적분은 사실은 예. 지금 재우 형님이나 저도 네. 지금 미분적분은 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예. 물론 그게 이제 어떤 기본이 되는 거 있어. 저도 이제 뭐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들에게는 그게 더 절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뭐라 그럴까? 내가 알파벳 더 잘하고 기본적인 회화도 배우고 또는 사회적으로 이 선수가 알아야 될 그런 상식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저는 클래스가 따로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은 따로. 그게 더 현실적으로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하는 걸 포기하라 저는 그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네. 그렇게 못하지만 이 선수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 한 명이 들어와서 담당을 해주고 정말 그 선수 수준에 맞게 해주고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학년 1, 2, 3학년 다 같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교육정책에 돈을 쏟아붓는데 그 쏟아붓는 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현실화시켜가지고 해주는 거죠. 기준을 잡아주는 이 학교에 운동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20명, 30명 이상이 된다. 그럼 그런 학교인 얘네들을 위한 학급을 편성해주고 네. 선생님을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배정을 해주고 그거 지원해주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느냐. 애들한테도 그게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서 전 유연하게 해야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왜 전시행정이라고 그러고 보이기식 행정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재우 네. 형님이 거의 지금 이제 결론부에 네. 해당하는 제언을 해주신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엘리트 체육인들의 관점에서의 일단 근거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거기서 완전히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죠. 정말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수업 끝나고 뭐 학원까지 가서 막 수학을 하고 뭐 영어를 하고 했는데도 대학 못 갈 수 있죠. 네. 목표 네. 달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프로는 고사하고 대학 축구부에 조차 진학을
네. 못한 이제 두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가정을 해보세요. 해서 네. 공부 쪽으로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도 실패. 예, 운동으로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도 실패.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도 둘 중에 누가 삶의 리스크가 적겠느냐? 네.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때는 운동을 했던 학생이 뭔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럼요. 반면에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어도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초중고를 계속 그래도 한 가지 공부를 했던 쪽이 그래도 다른 것을 하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적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네들을 위한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가 거죠. 바로 네, 그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나중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 뭐라도 하는데 물론 뭐 정말 내가 어떤 머릿속에 든 지식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 친구들한테 엑셀이라도 네. 또는 우리가 정말 PT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라도 좀 실용적인 네, 거. 예. 실용적인 거 이 친구들한테 맞는 네. 그게 현실적이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걱정하던 게 운동을 이 선수가 못하고 그걸로 진학이 안 되고 프로에 못 갔을 경우에 이 친구가 경쟁력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향후에 강화를 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20대 애들 둘이 있고 뭐 대학 보내보고 네. 이렇게 하니까 대학 갈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상상을 할 수 없게 많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은 애가 고3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농구를 시킨 사람도 봤어요. 고3 때부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친구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네. 농구 선수 출신이 아니죠. 물론 엘리트 선수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걸로 갈 수 있는 대학을 3군데가 있다고 이야. 보여주더라고요. 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는데 네. 가진 재능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진 거는 뭔가를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그게 공부가 아니라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그렇죠. 소양을 마련해 주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근데 지금 분들은 저는 사실은 그냥 정규 수업 받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소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는 다른데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아직도 엘리트 체육이 옳고 혹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그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인원이 그 전문 선수가 27,769명인데 네. 프로 선수가 800명이 넘습니다. 남자가. 예. 그러면 사실은 이 비율로 보면 엄청 되기가 쉬워요 지금. 네. 예전처럼 예전에는 뭐 서울대 가는 것보다 프로 선수가 더 네.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숫자로 보면 뭐 절대 아니고 물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한 30대 1, 40대 1 정도 그렇죠. 되는 30대 거네요. 1, 40대 1이면은 예. 이거는 30대, 해볼 만한 30대. 도전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키우려면 모두의 스포츠가 되려면 하시는 사람들이 늘어야 돼요. 아마추어 베이스가 더 늘어나야 위로 올라가는 분들도 더 많아질 거고 이렇게 가면 저는 결국에는 프로만 살아남고 우리 이 프로 경쟁에서는 오히려 더 불공평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산업은 하나도 안 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이제 대학은 다 서울대 체대처럼 대학 선수 두지 맙시다. 대학 선수 두지 말고 원한다면 대학 가. 근데 저는 그게 엘리트 체육을 전제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정해놓는 게 아니라 물론 타이거 우즈는 3살 때부터 골프를 쳤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네. 축구를 해도 대학에 가시려면 대학에 갈 수 있고 애가 18살에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오늘도 제 아들이 나가는데 축구 선수 하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그럼 이제 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요시노리 무도를 보여주려고요.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축구도 할 수 있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이런 세대거든요. 자식이 하나인데 네. 어떻게 하면 축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야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은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근데 숫자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만 맞춰줘라라고 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처럼 브라질처럼 모든 어린이는 네. 배우기 싫은 사람 빼고 네. 원하면
다 전문적으로 가르쳐. 네. 근데 그 시간을 조금 제한하자. 왜냐면 사회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니까. 일단 얘들이 야구를 해야 되니까 수업 받아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정말 진짜 옛날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업 거예요. 받아야 돼 혹은 수업을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고, 근데 운동은 당연히 하는 거라는 인식. 네. 운동을 해도 차후 삶이 좁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옛날 식으로 그렇죠. 그냥 수업 안 해도 되는 형태로 만들어 달라라고 여기서 논쟁을 하는 것은 우리 류코비치 선생이 보기에는 이거는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것이고 본질은 시스템을 얼마나 좀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아예 바꾸느냐가 그 중요한 지금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기차로 가냐, 내연기관을 타냐, 이 문제인데, 차가 어때야 되느냐, 마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아주 맞느냐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전기차로 가야 돼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